말리포, 바다캠프, 서핑, 패들보드, 안전 가이드. 강사가 알아두면 좋을, 일단 안전 가이드. 그리고, 물론, 초보 서퍼, 패들보드, 타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음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안전에 몰입하다 보면, 즐거움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죠. 자연의 힘을 통제하는 4단계 성공 및 성공들, 초보자와 강사를 위한 해양 안전 AI로 첫 네 가지를 리뷰를 한 다음에 안전을 주제로 네 가지를 리뷰를 했어요. 파도 구간의 위험성, 그다음에 노즈 다이빙 피하기와 대처하기, 표류, 바람과 조류에 의한 드리프팅 방지, 바닷물 마시는 거 방지.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네 가지를 통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네 가지를 통합해서 한번 돌려봤더니 AI가 일단 그 통합된 걸 분석을 잘해줘. 역시 아 컴퓨팅 능력이 아주 상당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안전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 훈련, 위험을 안전으로 전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물에 빠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올바른 전술은 파도를 타기 전에 파도를 이해하고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진다. 물에 어떻게 잘 빠지느냐의 대처 능력. 안전은 상대적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실력과 판단력이 안전을 결정합니다. 아, 일단 서핑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구간은 이 파도 존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클 때는 초보자가 라이너까지 나갈 수도 없겠지만 뭐 보통은 앞에서 서핑하고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충돌의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파도 구간에 대한 안전 그리고 서핑은 하면서 넘어지게 되죠. 넘어질 때 잘못 넘어지면 앞으로 푹 박히면 머리와 몸이 물속으로 잠기게 돼요. 그때 잘못하면 물을 먹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노즈 다이빙 역시, 노즈 다이빙은 뭐, 그렇게, 아, 큰 파도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가파른 파도에서 노즈 다이빙이 잘 일어나요. 요 부분이 이제, 아, 파도와 관련된, 아, 부분, 주로 파도와 관련된 부분이 많네요. 파도 구간의 충돌, 바닷물 마주 먹기. 근데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깊은 물에서, 잔잔하지만 깊은 물에서 빠졌을 때, 당황해서 입을 벌렸을 경우에 물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논란 반응 차단하기, 음, 떨어짐에 대한 분석, 낙수에 대한 분석인데, 예상치 못한 낙수를 했을 땐 놀라고 입을 벌릴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바닷물을 먹을 수 있다. 이건 바닷물을 먹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지만, 실제 강의 중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문제점이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체험자가 이제, 나는 바다가, 바다랑 안 맞아 하고 이제 퇴수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좀 쉬었다 할래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흐름이 다 끊어지는 거죠. 1대1로 강의하면 몰라도 보통 소그룹으로 강의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잘 피하는 게 강사로서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물을 먹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의도된 훈련 약수. 요거는 체험자가 아닌 트레이닝을 원하는 그 강습자인 경우에요. 무조건 입닫기를 한다. 코로 호흡 유지.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심리적 안정. 일단 입을 닫아라. 이게 핵심인 거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또 호흡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생존 수영이나 그 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 자명 같은 거를 한다거나 중급 넘어가는 과정에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는 과정, 내지는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호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수 기술은 무조건 이를 담는 습관입니다.
입만 다물면 일단 물 먹을 확률은 없어지는 거니까, 좀, 물에 대한 패닉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잠깐인 거고, 하지만 물을 먹었을 때의 그 기분 나쁨, 메스꺼움, 그런 것은 오래 가기 때문에, 아,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 실전 전술, 공포를 지우는 액션 훈련을 하는. 요거는 이제 사실상 체험자에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체험자에게는 조금 즐겁게. 하지만 체험자가 아니라면 또, 그리고 수온에 따라서 또 이것도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런 과정은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얕은 물 조정, 얼굴 물에 대고 호흡 적응, 물에 빠지는 건 정상이다라는 인식상. 물 속에서의 어떤,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물에서의 눈 뜨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의도적 낙수 체험 보드에서 일부러 물에 가볍게 빠지고 다시 올라오기 입을 닫고 침착하게 떠오르는 감각 익히기 파도 상황 적응 실제 내 파도에 맞거나 전복될 때 당황하지 않고 리듬 호흡 유지 물에 빠지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빠져도 괜찮게 만드는 것이 진짜입니다. 바디보드, 노즈다이빙의 역할. 보드 앞부분이 물속으로 박히고 뒤가 들리면서 보드가 앞으로 회전하는 현상이 바로 노즈다이빙입니다. 노즈다이빙이 일어났을 때 문제점, 일단 부상 위험이죠. 그래서 부상 위험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즈다이빙을 피하는 라이딩을 가르쳐 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파도 상황에 따라서 패들링 속도가 파도보다 느릴 때 파도에 밀려 박힌 체중이 보드 앞쪽으로 과도하게 쏠릴 때 테이크오프 시 머뭇거리거나 시선이 아래를 향할 때 등 로드다이빙 예방 전술 무게중심 조절 슬라이드 안정적 무게. 그러니까 뒤쪽으로 좀 가면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지만 노즈 다이빙을 훨씬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거죠. 무게중심을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만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세도 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노즈 다이빙 했을 때의 위험 요소는 내 몸이 앞으로 콕 박혔을 때예요. 노즈 다이빙을 하더라도 옆으로나 아니면 뒤로 움직였으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파도보드 몸 하나가 돼서 노즈 다이빙을 피하기 네. 비상탈출 프로토콜 몸을 낮게 유지하고 중심 잡고 머리를 감싸고 그러니까 보드에서 부딪혔을 때 얼굴 또는 머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 정도면 보통 강습자들이 소프트보드를 타니까 그래도 좀 양호하다 살짝 밀어내거나 이럴 수가 하지만 아주 민감한 얼굴이라든지 머리에 부딪히면 아프기도 하지만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머리를 즉시 확인하기. 이게 체험자들은 집중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집중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장비별 오염 요소 프로파일링, 패들보드 서핑, 패들보드와 서핑, 이미 서 있는 상태,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한다거나, 그런, 아, 그다음에 낙수, 숨쉬심에 도움 준비가 당기는, 이건 깊은 물에, 어차피 패들보드는, 아, 연습을 할 적에 일단 올라올 줄 알면 깊은 물에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올 줄 모르면 뭐 가슴에서 예전 가슴 정도 닿는 물에서 해야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부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드리프팅, 복귀 경로 확인 사선 진입. 서핑은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 같은 수심 파도에 말리는 연속 낙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도 구간에도 주의하고 다른 서퍼와 충돌 및 노이즈 다이빙 방지, 파이프타이밍 이해와 안전한 낙수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아, 표류 부분은 조류가 있거나 바람이 있거나 할 때인데 서퍼도 이제 그 보통 경험이 있는 서퍼는 자기 위치를 유지를 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서핑 스팟에 그대로 있는데 그렇지 않은 초보들 같은 경우는 강습이 끝나고 나면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다 보면
그냥 조류를 따라서 바람 영향이 크진 않지만 조류를 따라서 쭉 가요. 문제가 되는 건 패들보드가 드리프팅이 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아주 순간적으로 조류와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강사가 컨트롤을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그 컨트롤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10분 동안 얼마나 떠밀려 갈 수 있냐? 10분 동안 많게는 500m 떠밀려 갈 수 있다. 그럼 500m 떠밀려 간 다음에 완전 초보 패들링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무리하게 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역조류, 역풍을 받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퇴수를 해가지고 걸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강습 받으려고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건 뭐 집 날르는 짐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데서 어느 정도 그 체험을 하게 해가면서 적응을 하게 해가면서 바람이 있거나 조류가 있을 때는, 아, 보게 됐을 경우에 스스로 이제 드리프팅이 된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나와서 이동을 갖다가 계속 하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말리포 해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남풍이 강하고 조류 없이 약간 북동쪽으로 조류가 흘러가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제어를 안 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 계속합니다. 뭐 차라리 왼쪽으로 왼쪽 그 산 아래 바람막이가 있는 곳에 가서 하면 훨씬 안전하죠. 그 바람이 너무 셀 때는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서핑 같은 경우에는 바람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치사드 전술은 삼각 중량과 체력 보존 규칙이 있다. 두 개의 어떤 건물로 어떤 내 위치를 갖다 확인해. 물에서 앞에 보이는 건물 하나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이 멀면 내가 뭐 한 50m, 100m 떨어져도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세 개, 삼각점을 딱 이용을 하면 확실히 내 위치가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밀린다라고 가정할 때 체력이 남겨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육상 기준점 삼각 측량. 아, 지형지물을 두 개를 기준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갔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돌아올 때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나서는 체험을 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모가 됐는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온다라면 기분 좋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갔을 때 힘들게 이제 도착을 했다 그러면 조금 이건 뭐 너무 어려운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고 어렵고는 환경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패들링을 하니까 그 체력 소모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거 플러스 환경인데 환경이 좋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쉽네 이렇게 되는 거고 설계 자체가 환경을 어렵게 설계를 해놓으면 아이고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사의 역할이 아니면은 초보자로서 기본 지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50% 체력 보존 법칙. 패들보드의 경우 체력이 50% 남았을 때 무조건 걷기를 시작하는 게 좋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계속하면 돌아올 때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좀 그냥 강력하게 써놓는 지옥경. 파도 구간에서 임팩트 존 돌파. 파도 구간은 가장 즐겁던 가장 큰 힘이 충돌하는 외형입니다. 일단은 서핑이든 패들보드든 나가면 또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장 맥시멈 파도를 내가 어느 때까 견딜 건가를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맥시멈 파도에 내가 갇히거나 그러면 가장 큰 파도에 갇히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파도의 상태, 크기 등을 파악을 하고 내가 나갈 수 있다. 뭐 강습자들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라인업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되겠죠. 같은 해변이어도 파도가 다 똑같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말포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 구간은 파도가 적고, 그냥 가운데는 파도가 클 때 왼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동 같은 거는 좀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선택적, 구간의 체험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통과할 때는 신속하게, 그리고 이제 페네트레이팅, 측면으로 있으면 안 된다. 파도를 정면으로 해야 된다. 파도를 정면으로 봤어야 된다. 요 그림이 파도라면 맞는 그림인데. 어쨌든 글씨는 측면 출동 전복. 아, 근데 그림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모두와 분리되지 마라. 미시를 듣고 모두 몸을 유지하여 통제를 유지하라. 그래서 최대 어, 서퍼와 서퍼끼리의 그 최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대부분 초보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러니까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파도 구간에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서로 안전거리 유지, 일시 위험 방정, 통제력 유지, 보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무서워서 내보는 나를 칠 수도 다른 사람 칠 수 있는 가장 큰 물리적 위협이 된다. 안전거리 유지, 다른 서퍼와의 보드 간격은 최소화하고 5에서 10 이상 유지하여 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보드 밀어내기 금지. 넘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보드를 발로 강하게 차내지 마세요. 미시 탄성운에 보드가 내리고 강하게 뛰어올 수 있습니다. 몸을 들이 위험하고 있다. 자세를 낮추는 게 이건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강사를 위한 전수 통제 실계. 안전은 참가자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강사의 환경 설계 문제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 환경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 변화 모니터링, 바람과 조류 방향이 급격하면 즉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종료하셨어요. 프로그램 설계. 항상 역풍, 역조류를 시작을 해서 참가자들이 전체 안전구역에 머물게 했어요. 단계별 투입, 육상 교육, 약품물 적용, 의도적 낙수, 실전 투입을 통해 절대 건너뛰지 말고. 하지만 이거는 체험자에게는 안 맞고,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클럽 회원으로 활동한다거나 지속적으로 나는 서핑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그냥 관광 와가지고 즐겁게 한번 좀 체험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한테 훈련을 하게 시키면 훈련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럼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인드, 호흡 통제, 입을 닫고 공포를 차단한다. 바디보드, 무게중심 조절, 노즈부 다이빙을 예측하고 머리를 보호한다. 그다음에 환경, 드리프팅 방지 꼭 필요하다. 육상 기준점으로 내 우측을 생성하라. 파도, 임팩트존 관리, 파도는 정면으로 맞서고 보드를 통제하라. 리포 해변에 패들보드, 서핑, 생존 기술. 서핑과 패들보드는 자연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규칙에 내몸을 맞추는 기술입니다. 훈련된 현안적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바다를 경험한다. 재료가 아주 훌륭합니다. AI가 분석력이 좋아요.